안녕하세요. 이번 주 발표를 맡게 된 테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콘솔 게임을 어떻게 접하게 됐고, 추천할 만한 게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가볍게 다뤄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제가 콘솔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통해서고요. 원래는 제가 결혼하고 첫째를 낳은 해에 아무래도 육아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게 됐고, 당시에 2013년이죠. 그때 원래 엑스박스 360 게임기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면서 이제 천왕을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GTA 5라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뭐 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이제 그때 와이프랑 약속한 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다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와이프도 약속한 게 나중에 플레이스테이션 차세대 기종이 나오면 사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20년에 처음 나왔고요. 그때 크리스마스쯤에서 나왔는데 그때 되게 운 좋게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예.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특징을 설명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셔서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게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뭐 성능적인 면도 있지만 가장 그때 광고를 많이 했던 게 그 조이스틱이죠. 듀얼 센스라고 부르는 조이스틱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게 영상이 잘 좀 끊겨서 보일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이스틱 안에는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 안에는 그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임 안에서 뭐 비가 오는 효과, 아니면 뭐 풀숲을 헤치면서 걷는 효과, 어느 뭐 돌에 부딪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모터의 진동을 통해서 그 실제 경험과 유사한 그런 패턴의 진동을 줘서 이제 체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때 광고했던 내용은 어댑티브 트리거라고 적응형 트리거죠. 한번 간단히 영상을 보실게요. 그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뭐 게임에서 뭐 총을 쏘거나 뭐 무기를 발사할 때 이걸 누르는데 평소에는 쉽게 눌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팔씨가 팽팽할 때는 당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얘가 좀 더 힘을 더 많이 줘야만 눌리도록 돼 있고 어느 순간 어느 이상의 힘을 줘야만 갑자기 툭 하고 눌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으로 느끼는 재미를 주는 기능이었습니다. 빅게임 콘솔 게임의 장점은 뭐 언제나 그냥 바로 키면은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신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최신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데 퍼스널 컴퓨터 대비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게 그렇게 책정됩니다. 보통 게임으로 그 수익을 거두기 때문이죠. 그리고 게임에 따라서 뭐 어떤 그래픽 설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따른 설정이 있을 텐데 뭐 콘솔 게임은 그런 거 상관없이 최적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따로 설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최적의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니가 바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든 회사인데요. 게임 회사와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위한 게임을 따로 만들어냅니다. 이 아래에 나온 캐릭터들이 그런 독점 게임의 캐릭터들인데 AI로 만들다 보니까 1년 이상한 애가 하나 뛰어들어갔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쟤는 닌텐도죠.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 나이가 들면서 보통 게임은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회사에서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에 오면 쉬고 싶고 그래서 게임을 점점 안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게임을 잘 안 하게 된 거는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재밌는 게임이면 충분히 내가 피곤해도 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을 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게임을 접하게 된 게임은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면 그냥 처음에 이 게임이 그냥 들어있습니다. 아스트로 룸이라는 게임인데 그냥 간략하게만 보시겠습니다. 이 게임은 그 소니 산하에 있는 개발사인데요. 아도비 스튜디오라고 해서 거기서 항상 이 게임을 만듭니다. 이 캐릭터가 플스를 대표하는 캐릭터고 이 게임에서 가장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컨트롤러죠. 듀얼센스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킨 게임을 만들어서 처음에 탑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을 한번 해봐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풀숲을 지나면 풀숲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어댑티브 트리거 같은 버튼을 누를 때 스프링을 튕기는 느낌을 그걸 통해서 좀 더 힘을 줘서 동작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게임 구성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경험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스트 오브 어스가 이게 엄청 유명한 게임인데 아마 대부분 다 해보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3 때부터 처음 너티독에서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그 게임기로는 나올 수 없는 그래픽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연출, 뭐 스토리, 그리고 게임 구성도 뭐 어떤 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4로 올 때도 이제 리마스터가 됐고요. 플스 5로 오면서 이게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고 그래픽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고요. So why'd you leave Boston? I've been on quite the adventure, little brother. I reckon it's got something to do with that girl. It's got everything to do with that little girl. You know, I've never been this close to the outside. So is that everything you hoped for? Can't be any worse out there. 이 게임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어떤 감염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 인간성을 상실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비라고 하죠. 그런 이 게임인데 이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이 조엘이라는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이런 처음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자들이 대량으로 늘고 막 폭동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그 어린 딸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가죠. 이제 세상은 거의 멸망하다시피 탈아포칼립스적인 세계관을 보이고요. 그 세계에서 되게 의욕 없이 살다가 이 엘리라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라는 소녀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이 소녀는 그 감염병의 유일한 면역자였고요. 이 뒷부분은 스포라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소녀와 죽은 딸을 키우는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가족처럼 서로의 유대관계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그 여행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선들도 있고 되게 스토리를 굉장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클리커라는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좀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좀비는 소리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서 그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피해가든가 아니면 조심히 다가가서 제거를 하든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되게 스릴감 넘치면서 그리고 뭐 총기를 갖고 하는 그런 총기 액션 씬도 있고요. 그 전투도 나름 수작이고 다양한 재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 항상 말하지만 너티독 게임의 되게 칭찬을 많이 받는 이유는 항상 그 기기가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그래픽과 그리고 연출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게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총기 액션이나 퍼즐이나 이런 요소들도 되게 곳에 배치를 잘 해놔서 되게 몰입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머시브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둠 속에서 그 3D 사운드인데 이제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그 헤드폰으로 들으면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에 의해서 좀 더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같은 너티독 게임인데요. 이게 언차티드 4라고 이 게임은 좀 전에 말한 게임과 조금 다르게 그 스토리보다도 액션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둔 게임이었습니다. You ever wonder, with different choices, how we might have ended up? No. I like the hand we've been dealt. Get up here! I am a man of fortune, and I must seek my fortune. The tusk of Ganesh. Historians believe that it was a symbol of power and dominance. Libertalia. The long-lost legendary pirate you target. The biggest pirate treasure of all time is within our grasp. 이 게임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주인공은 이제 은퇴한 그 보물사냥꾼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대의 유적인데 비밀로 숨겨져 있던 유적을 찾아가면서 뭐 보물을 발굴하거나 하는 그런 보물사냥꾼이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삶을 살다가 이제 어렸을 때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다시 나타나고 게임 안에서의 배경인데 전설적인 해적인데 이제 우리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해적왕이 보물을 남겼으니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그런 비밀을 파헤쳐가면서 보물을 찾아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게임은 그런 스토리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찬사를 알리는 부분은 바로 액션. 게임에서 나오는 그 파크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절벽에 매달려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절벽에 매달리고 뭐 위험할 뻔한 상황을 당신이 헤쳐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떤 액션들이 So where do you 있는지. want to start? How about that building right over there? Oh, you mean the one with the massive guard tower? Yeah. 이런 식으로 뭐 어렵게 높은 곳으로 오른다거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뭐가 무너져 내려서 위험할 뻔한 상황들이 나오고 Holy shit! 그래서 이 장면에서 되게 스릴 넘치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순발력 있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되게 몰입감 있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게임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스토리는 항상, 너티독 스튜디오의 게임은 항상 이게 스토리가 뛰어납니다. 스토리텔링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뭐 항상 그랬듯이 그래픽과 연출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쿠르 액션들이 되게 부각이 돼서 되게 스릴 넘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캐릭터 설정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이 세계관 안에서 되게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이 캐릭터 하나하나도 다 그 캐릭과 주인공과의 관계 그리고 스토리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해결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주가 되면서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임이라서 제가 그리고 되게 재밌게 본 게임이라서 담았는데요. 이게 프랑스 제작 회사입니다. 샌디프로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프랑스 제작사 게임사인데 거의 인디 게임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발 인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클레롭스키르 33 원정되고요. It's been 67 years since the world broke apart. 67 years since Lumiere was flung into the sea. 67 years since she appeared and painted her first number. Expedition after expedition have tried to stop her. Idealists, fighting for the future of Lumiere. Academics, obsessed with the secrets of the monolith. And those poor souls who just want their deaths to mean something. None have ever returned. And neither will I. But at least I'll have seen something of this world. Seen what lies outside the domes of Lumiere. 이 게임의 배경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 리비에르라고 하는 세상인데 게임을 시작하면은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처음 진행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에서 약간은 처음부터 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짝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평화롭게 축제의 날처럼 전개가 되는데 바위에 적힌 숫자가 34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저주가 걸려 있고요. 숫자가 몇부터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해당 숫자로 변하는 순간 그 숫자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해가 아닌 다음 해에 사라질 사람들은 원정대를 만들어서 이 저주를 막기 위해서 좀 탐험을 떠나게 되고요. 그런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Maintenant, si tu veux bien m'excuser, j'aimerais passer 지금 un peu 이 de temps avec lui. 영상은 뒷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처음에 이 장면에서 되게 사람들이 나름 충격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충격이라고 한 이유는 시작부터 주인공이 어떤 히로인이 사라지고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거대한 여기선 페인터라고 부르는 그 바위에다 숫자를 계속해서 바꿔 적는 매해 한 번씩 등장해서 그 숫자를 바꿔 적는 페인터가 나타나서 숫자를 바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되게 스케일이 압도되는 것도 있고 연출이 되게 좋아서 좀 더 내용에 이제 몰입하게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게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되게 약간 시작부터 좀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궁금해하게 되고 약간 그 세계관이 되고 스토리와 잘 녹아들어가고요. 그리고 되게 사실은 이 게임에서 가장 극찬을 받았던 부분은 스토리, 연출, 음악 다 있었지만
턴제 방식의 전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본식 RPG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내 턴이 오면 뭐 공격을 하든 아이템을 쓰든 뭐 방어를 하든 그런 식의 선택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두 가지의 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회피 그리고 반격 이렇게 두 가지인데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누르면 회피를 하거나 회피는 좀 더 넉넉하게 그래서 조금 판정이 조금 쉽게 회피가 되는데 좀 더 정확한 타이밍에 눌러야 반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꼭 리듬 게임 할 때 이렇게 해당 타이밍에 키를 누르는 것처럼 그 정확한 타이밍에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좀 더 뭐 강력한 반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끝판왕 보스인데 사실 스토리와는 관계없이 공략하지 않아도 되는 보스인데 보시면 이 보스가 공격을 할 때마다 어떻게 소리가 날 때마다 해당 타이밍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많이 끊기는데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좀 더 매니악하게 게임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기호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OST가 워낙 잘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감성을 잘 녹여냈고 되게 좋은 게임의 내용을 가사로 잘 녹여낸 그런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음악 하나만 조금만 들어보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Casualidad.